방광암의 개념과 치료. 방광의 구조와 방광암.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방광은 신축성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변을 저장하는 동안에는 근육이 이완하면서 팽창하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지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요도를 통해 소변이 배출됩니다. 방광은 골반의 바닥을 구성하는 골반적은 위에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짧고 방광의 뒤쪽에 자궁과 직장이 위치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가 길고 방광의 아래쪽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을 통해 정관과 정낭이 요도에 연결되며 방광의 뒤쪽에는 직장이 위치합니다. 방광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층은 가장 안쪽으로 소변과 직접 맞닿는 부분인 요로 상피세포로 구성된 점막층, 두 번째 층은 결합조직과 혈관으로 구성된 고유층, 세 번째 층은 근육으로 구성된 근육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층은 장막층입니다. 방광암은 점막층의 요로 상피에서 발생하는데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초기 상태의 방광암을 비근침윤성 방광암이라고 부르며 근육층을 침범한 근침윤성 방광암이 되면 암세포가 주변의 림프절을 침범하거나 간이나 폐 등의 다른 장기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발생 원인. 방광암은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더 흔히 발생하며 전체 방광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화학물질이나 방광염 등도 방광암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광암의 증상. 방광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입니다. 종양이 근육층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는 배뇨통이나 갑작스럽게 또는 자주 소변이 마려워지는 방광 자극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더 진행하면 골반이나 옆구리 부위의 통증, 체중 감소, 하복부의 덩어리가 만져짐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방광암의 진단. 소변 검사.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서 혈뇨를 진단하고 소변 속에 포함된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요로 감염처럼 혈뇨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방광경 검사. 요로를 통해 방광경을 삽입하여 방광 내부를 관찰하는 검사로서 방광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병변의 일부를 채취하여 조직 검사를 의뢰하기도 합니다. CT 요로 조영술. 정맥을 통해 X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를 주사한 다음 CT를 이용하여 요로계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CT 요로 조영술은 방광이나 요관, 신장 등에 발생한 종양뿐만 아니라 림프절과 복부장기의 암 전이 여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요로계의 종양을 진단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영상 검사입니다. 배설성 요로 조영술. 정맥을 통해 X선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영제를 주사한 다음 요로를 통해 조영제가 배설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검사입니다. MRI.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신체의 연부 조직 영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암이 방광의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PET-CT. 포도당이 결합된 방사성 물질을 이용하여 인체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는 검사로서 암이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암의 병기와 분류. 병기란 암이 진행한 정도를 구분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환자가 받게 될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재발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합니다. 방광암의 병기는 암의 국소 진행 정도에 따른 T병기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른 N병기,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 여부에 따른 M병기를 조합하여 구분됩니다. 방광암은 근육층의 침범 여부에 따라 비근침윤성 방광암과 근침윤성 방광암으로 구분되는데
암이 방광점막에 국한된 TA. 암이 방광점막 및 결합조직까지 침범하였으나 방광벽의 근육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T1. 암이 방광점막에 국한되고 편평하고 벨벳 모양인 상핀의 암종은 비근침륜성 방광암에 해당하는 반면, 이에 비해 암이 방광점막을 넘어서 방광벽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근침륜성 방광암에 해당합니다. 한편 평평한 적색 벨벳 같은 모양의 상핀의 암종은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은 비근침륜성 방광암임에도 불구하고 근침륜성 방광암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세심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방광암의 치료 방법. 방광암의 치료 방법은 암의 진행 정도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이 방법은 전신 마취 또는 척추 마취 상태에서 요도를 통해 방광 내부로 절제경을 삽입한 다음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1시간 이내에 종료되고 수술 후 수일간 소변줄을 삽입하게 되며 입원 기간도 길지 않습니다. TA, T1 병기에 해당하는 방광암은 육안적으로 얇은 줄기의 끝에 유두덩이가 달려있는 모양으로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방광의 깊은 층까지 침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비근침륜성 방광암은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 단독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방광암의 재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광 내부에 항암제나 BCG를 주입하는 방광 내 주입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반복해서 시행해야 하거나 방광절제 수술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광절제술. 이 방법은 전신마취하에서 암이 발생한 방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방광절제술이 권장되는 상황은 근침륜성 방광암이 존재하는 경우, 암이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암이 여러 부위에 있거나 비침륜성 암이지만 항암요법 또는 면역요법 후에 재발한 경우, 항암 방사선 치료 등 방광을 보존하는 치료에 실패 또는 재발하거나 치료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출혈이나 통증 등의 증상이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방광의 제거에는 방광과 요관 말단, 골반 림프절의 제거가 포함되며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과 정낭, 여성의 경우에는 질과 자궁 등의 생식기관 일부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방광을 제거한 후에는 소변을 저장하고 배뇨시키기 위해 소변이 나오는 통로를 우회시키는 요로 전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요로 전환술의 종류는 소변의 저장 기능이 없는 실금성 요로 전환술과 소변을 모았다가 배설할 수 있는 비실금성 요로 전환술로 구분되며 환자에 따라서는 요관을 직장에 이식하는 요관 직장 요로 전환술이나 소장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광을 만드는 정위성 신방광 조영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환자에 따라서는 방광을 제거하기 전에 항암요법을 시행하여 암을 축소시키고 이미 혈액이나 림프절에 들어간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거나 수술 후 남아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방광보존 치료. 이 방법은 방광절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과 함께 항암요법과 병용한 방사선 치료를 적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방광암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